네,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정관격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니까 관살 혼잡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감은 다 잡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관이 있는 중에 살이 있구나 이겁니다. 자, 명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명조를 보면은 바로 계산서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사주를 보자 말자 이 사주를 살려놓은 기운은 무엇이고 이 사주를 망친한 기운은 무엇인가, 그리고 일간의 뿌리라는 것은 또 어디에 있는가, 망친한 기운이 천간에 있다면 그 천간에 있는 기운의 뿌리는 지지 어디에 있는가, 이 사주를 다 살려놨다고 하면은 그 살려놓은 기운의 뿌리는 또 지지에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월령이죠. 월령. 그래서 월지의 상태와 방의 흐름. 더 간단하게 보려 그러면은 사실은 월지하고 방만 봐도 사실은 인생 그림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은 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씩 들어오는 기물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자울병합니다. 그래서 정관격이죠. 정관격이라면 재운의 발복입니다. 그죠? 재운이 오면 상당히 좋죠. 재운이 가장 좋고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이렇게 인운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급 운으로 오는 것은 또 어떠냐? 정관운에서는 비급이 오더라도 폐가 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탈하다,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관은 재를 보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인을 보는 것인데, 정관의 뿌리가 시원찮을 경우에는 재를 보는 것보다는 인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말해서 격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정관은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재로부터 생조를 받으면은 귀가 있는 중에 붓까지 얻으니 참 좋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경우 말씀드린 것은 가장 귀한 정관이 이제 왕해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리는 경우는 가장 귀한 정관의 기운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가 오행을 그려놓고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행을 그려놨을 때, 자, 일간 입장에서 그죠? 이게 비견급제. 그래서 일간이 여기라 그러면은 여기가 식상이 들어가고 여기가 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관살이 들어가고 여기 인이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은 이 정관을 쓰는 경우라 그러면은 재가 들어와서 정관을 귀하게 해주면은 더 좋아지죠. 왕해지면은. 그런데 이 정관을 활용하려 그러면 일단은 일간이 좀 빵빵하고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왕하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왜? 정관이나 살은 다 같이 일간을 극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관이 인을 생합니다. 한마디로 정관의 기운을 설해서 인을 생해주고 인이 다시 일간을 생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가장 귀한 정관의 기운을 빼내서, 그래서 인을 생해주고 그 인에 의해서 일간이 생조를 좀 받는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걸 좀 못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순서로 따지면은 우리가 정관은 가장 귀한 것이니까 순서로 따지면은 이렇게 관이 먼저 오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재가 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이고, 그죠? 네 번째로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급으로 따지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기 중에서 귀가 사실은 우선이죠. 귀하고 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인이 3등급, 4등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지자면은
1등급을 3등급화 시켜서 써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격조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명조로 돌아가세요. 월지가 정관입니다. 그러면은 주위에 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쭉 살펴봐야 되는데 좋은 부모를 만날 수는 있으나 조상덕이 아주 없습니다. 요걸 조상덕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좋은 부모를 만났으나 부모가 역시 윗대 조상에 의해서 할아버지에 의해서 부모가 제대로 된 길을 가질 못했다. 그래서 방해를 엄청 받은 분 그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것이 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정관을 쓰는데 일지가 급제 양인입니다. 양인인데 뿌리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관을 쓸 때는 비겁이 방신, 일간을 돕는다. 용신과 방신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기에 말하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신자를 쓰고요. 방신할 때의 신자는 뭐냐 그러면은 몸신자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몸신자가? 예, 나죠. 일간. 그래서 일간이 되고 또 명의 주인이 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방신하는 것, 일간을 생해주는 것과 용신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렇게 방신하는 일간을 생해주는 걸 가지고 용신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해서 무기가 무엇이며 그 사람이 건강 상태는 어떤가 라고 물어보니 이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경우 두 가지 잣대로 봐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리학이 그렇게 만들어진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공개 강의에서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희한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용신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각서라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정관을 쓰기 때문에 비겁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뿌리입니다. 그죠? 시지에 있는 식신은 배조, 자식덕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목기운이나 금기운이 하나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죠. 예, 그림입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병이 뭔지를 일단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 그러면은 자, 방으로 따져볼게요.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죠? 해자축. 그래서 지금의 명조는 이렇게 갔습니다. 어떻게 따지면은 이상적으로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완벽한 병이 있고 한 경우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는 것도 더 좋았겠죠. 어린 시절에 부모덕도 있고 공부도 하고 그죠? 이렇게 흘러가서 그래서 말년까지도 좋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를 보시면은 정관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신이 정관계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이 있어서 식상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정관에 정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이 또 정관에서는 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병이 되는 것이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천만다행한 것은 이것이죠. 자, 그러면은 천간에서 봤을 때 이 간목이라는 것이 상신 역할을 했는데요. 지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덕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서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면은 자식궁에서 올라온 걸로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덕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덕은 없으나 복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덕이 없을 수 있으나 중요한 순간에서는 자식 덕이 있는 사주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월지가 이렇게 자수인데 천간에 관이 떠서 관사론잡인데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대가 이게 좋을 게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죠.
관이 잡혀서 살이 들어왔으니까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미 격이 조금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나이가 한 21세 정도 되겠죠. 21세에서 31세 정도 가는 그런 나이 사이에 있는 임술입니다. 방은 좋습니다. 그죠? 방은 좋은데 지지로 봤을 때는 정관을 쓰는데 식신이 왔고 정관을 쓰는데 또 역시 살이 왔습니다. 버틴다 이런 말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오늘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금이 들어옵니다. 신유대운이 들어오면 좋습니까?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사유합금합니다. 자축합보다는 사유합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천간에 일단은 재가 뜨는데요. 재가 뜬다고 해서 이 간목이 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다 통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대파가 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명조에서 이게 날아가면 그냥 끝장이 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경신이 들어와도 역시 파는 아닙니다. 경신 역시 대파가 나질 않습니다. 문제는요, 어디냐 그러면은 바로 기미대운에 있습니다. 방의 흐름은 보면은 일간이 왕해지는 운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첫째로는 월지가 정관인데 상관이 왔고요. 천간 역시 상관이 왔는데 갑기합에서 이게 잡혀버립니다. 이게 잡혀버리면 바로 관사론잡의 문제가 발생이 돼버리는 것이고 정관 역시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 이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을 한번 다 잃어버린다. 가장 힘들면은 이렇게 리셋을 하든지 그죠? 무슨 수를 한번 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접하고 새로운 쪽에서 뭔가를 구상하려고 한다. 이 또 미토는 간목의 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던, 그래서 내가 지탱하고 있던 모든 것을 이때에 한번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언제쯤 또 대단히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상적으로 따지면은 정사대운이 되게 좋을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천간에 이렇게 급제 양인이 와서 양인 합사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흉신이 몽땅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때 벌어지는 일은요, 급제가 좋은 일을 했으니 부를 얻게 되고 살이 완전히 잡혔으니 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귀가 아주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정관을 남겨놨으니까 그죠? 귀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리고 사화가 들어왔는데요. 월지가 정관인데 녹을 얻었고 일간이, 그런데 이 사화가 들어와서 이걸 또 잡습니다. 그래서 자축합보다는 사유축합금이 결속력이 더 크죠. 그래서 이 시기에 벌어지는 일은 주위의 덕으로 부귀를 한번 얻어본다. 그런데 조금 우리 나이라면은 70이 넘어가는 그때이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는 그런 감이 듭니다. 무호대운은 역시 견딜만 하다. 기미대운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 왜? 오화가 불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기미, 무호, 정사가 들어오면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제팔자인데 대운에서 비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짝도 없었지만은 비겁으로 가니까 행여나 부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줘야 되겠죠. 그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됐는데 해를 따진다면은 매년 9년마다 이분은 어려운 위기에 봉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갑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올해가 그래서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다. 자, 원래는 부인이 집안이 그런 대로 좀 괜찮아서 그래서 부인이 의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혼인을 해서 별로 변변찮은 회사 다니다가 그나마 동서가 의사니까 그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괜찮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 이런 걸 다 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병원 부실로 인해서 지금 거의 다 날아가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는 사람인데
말만 그러고는 실제로는 행동으로는 제대로 못 옮기고 있는 상황.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현실로 따지보니 지금 나가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만 이렇지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래서 난제에 빠졌다, 말썽이 나고 내 가졌던 것을, 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 가진 것을 다 내놓고 내 가진 것이 전부 말썽이 났다. 그래서 그러한 큰 난제에 지금 빠져있다. 그 와중에 이제 빠진 것은 신유술로 들어오고 대시운이 신유술 들어오면서 해수가 걸렸으니 재물과 연관이 된 그러한 난제, 그러한 말썽이 나서 내 가진 것이 다 묶여버렸다.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겠죠. 오늘은 정관격인데 살이 있고 또 그나마 관사론잡을 해결하는 인이 있는 경우, 하지만은 뿌리 자체가 원래에 있던 월지의 뿌리 자체가 원래부터 잡혀있던 그러한 경우, 사실은 이렇게 뿌리가 완벽하게 잡혀있으면은 대발하기가 참 힘이 들죠. 항시 어떤 일을 당합니까? 관이 상관에 의해서 잡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극상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관제수에도 자주 오르내린다. 나는 관을 쓰라고 태어났는데 그 관이 언제나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